현호색, 연호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현자가 청나라 황제의 현자가 있어가지고 못 썼다 그래가지고 청나라 이후부터 현자는 다 뭐 연자로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휘를 피하기 위해서 현호색이다라고 했는데 연호색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해요. 사실은 본초 채집 갈 때가 이제 3월달에 갑니다. 솔직히 좀 이해는 안 돼요. 여름에 정도 가야지 이제 풀이 좀 왕성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가을 정도 돼야지 뭐 열매 같은 것도 많이 맺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나 가을에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희한하게 다 학기 초에 갑니다. 3월달에 갑니다. 3월달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현호색입니다. 얘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제 기는 온하다, 타박상을 치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복이 갑작스럽게 아픈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서 여러 혈증들을 치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명은 현호색이다. 이제 간경으로 들어가는 게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수족 태음경에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용되는 부위는 거름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복통을 치료하는 경우도 거름경에서부터 해가지고 비장으로 가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식초로 끓여서 사용을 한다. 주초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분무기 하나에다가는 또 술이라고 이렇게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술 이렇게 놓고 하나는 이게 식초입니다. 술을 뿌리면서 초하듯이 식초를 이렇게 뿌리면서 여기서는 이제 넣고 끓이라고 하는데요. 넣고 끓이게 되면은 잘못하면 식초값이 더 비싸요. 식초값이 더 비싸니까 한 손으로는 분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주걱을 잡고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노릿노릿해질 때까지 그 초를 해주시면 됩니다. 초를 안 하고 먹는 현호색과 초를 한 다음에 먹는 현호색은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초에다가 초를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혈중을 행한다. 그래서 이제 기체, 그 다음에 혈중의 기체를 행하기도 하고 기중의 혈체를 또 행하기도 한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 소통을 시켜줘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이제 한방 쪽에서 보면 양방에서도 이제 그렇잖아요.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면 숨었다가 컨디션이 나빠지면 올라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잠복을 간에서 합니다. 우선적으로 뭐 여자다라고 얘기를 하면 팔물 계열이 들어가져 있는 처방.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음양상복탕 있죠. 여자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인삼 양념탕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간경으로 인경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피일전. 그러니까 어느 부위랑 상관없어요. 어느 부위랑 상관없고 청피일전. 그 다음에 현호색 조초 8푼 이렇게 해주면은 대상포진 후유증을 잘 같이 치료합니다. 근데 이제 막 대상포진이 나타났다. 뭐 그럴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용담사간탕 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한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걸 자꾸 좀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치료할 때 오는 환자분이 대상포진 딱 나와가지고서는 바로 한의원에 와가지고 나 대상포진이니까 처음이니까 용담사간탕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양방약 먹어봤는데 안 되더라. 아니면 양방약 먹어가지고 어느 정도 가라앉았는데 계속 따갑다 아니면 계속 아프다 쓰라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물약에다가 이제 초피입전 한호색 초초 8분을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초반전에 왔다라고 하면은 간경수별로 봐요. 그래서 이제 용담사간탕으로 해서 처리해주면 뭐 이쪽에 있어서 얼굴 쪽에 있어서 얼굴 쪽에 해당되는 처방을 써야 되겠다 뭐 승마늘궁탕을 써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 발현되는 곳이 그거지 원인은 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산후의 그 혈어증이라든지 기혈로 인해서 그 통증이 심한 경우는 안 된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뒤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보약에다가는 쓰셔도 돼요. 보약에다가 쓰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오래돼가지고 뭐 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또 와가지고 또 그 용담사간탕 쓰자. 그거는 이미 양방에서 다 약을 쓴 거예요.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보하는 쪽 약에다가 이제 현호색 조초 8푼 근데 이제 인경을 시켜줘야 되니까 청피일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태모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절강성 태모, 그래서 이제 절태모라고 하고
하나는 이제 그 사천성 폐모, 그래서 이제 성폐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천성에 가면 사천성께 제일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희한하게 이제 절강성 폐모가 위품이다라는 말은 없어요. 우술 같은 경우도 이제 천우술하고 회우술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술 같은 경우는 천우술이 원래 보성이 없어요. 회우술이 보성이 있고 천우술이 좀 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태, 우술 보면은 임신금계약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타태를 하는 게 아마 천우술이 타태를 하는 거고, 보관신 쪽으로 해서 나오는 게 회우술이 그렇지 않느냐. 의학인문 같은 경우도 우술이 2번 나옵니다. 치품문에서도 한 번 나오고 치조문에서도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차이가 난다. 폐모 같은 경우는 사천성에 가서 물어보면 왜 그러면은 천폐모가 저기 절폐모보다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기원식물이 그래서 모든 답이 다 똑같아. 다만 이제 딱 하나 자기네들이 이제 나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당귀. 그 사천성 쪽 당귀는 진짜 볼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당귀신이 되게 안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좋다. 그래서 폐모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천폐모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천폐모는 그 알이 적으면 적을수록 비싸요. 율무심하는 거는 나름대로 싼 거예요. 굉장히 그 새끼 진주 그것만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비쌉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아버님이 종이로 된 약봉지 약을 이렇게 다 드셨었거든요. 그 얘만 그렇게 비닐로 이렇게 싸가지고 귀룡탕 같은데 이제 그 폐하고 기관지가 약하다라고 하면 숫자로 쳐서 넣었어요. 숫자로 쳐서. 요즘도 이제 처방 보면 뭐 오미자 구립 이렇게 돼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게 사실 오미자 구품보다 오미자 구립이 더 가벼워요. 근데 이제 이게 수리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구립을 넣은 거야. 그 9개로 이렇게 진짜 오미자 되게 가볍습니다. 9개를 해봐야 잘못하면 무게도 거의 안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가벼운데, 그때 당시에도 그 조그만한 천폐모를 갖다가 애 귀룡탕 한 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셔서 넣으시더라고. 이렇게 다뤄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숫자로 이렇게 셔서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시지? 했더니 나중에 이제 중국 가봤더니 진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비싼 거예요. 다른 거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가가지고서는 너 중국 당귀 좋다 하면 이제 사갖고 오고만 하는데, 천폐모는 못 사갖고 오는 이유가 이렇게 사갖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거는 애들 가미신기탕에다만 넣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넣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비약을 이제 안 들어와. 그렇게 되면 그 다음번에 약 쓸 때 약효 차이가 확 나기 때문에 넣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아싸리 그냥 절폐모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한하고 담수에 마땅하다. 대별을 하죠. 그 반화 같은 경우는 그 습담을 치료하고, 폐모 같은 경우는 이제 조담을 치료한다. 조담을 치료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분 형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컥 해가지고 나오는 게 담이거든요. 근데 조담이다라고 하면 안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안 나오는 거를 담으로 표현을 하기가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도리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개우를 시켜준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고, 개우를 시켜주니까 번조를 없애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갈증을 느끼는 건 어디에서 느끼냐면 폐에서 느껴요. 왜냐하면은 폐가 이렇게 촉촉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폐가 이제 마르게 되면 이제 갈증을 느끼는데, 그럼 그 갈증을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심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화극금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심화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구가를 치료할 때는 뭐 맥문동 오미자 뭐 이런 것만을 가지고서는 볼 것이 아니라 심장의 물체를, 심장형화를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도 굉장히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페놀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가래가 이미 나빠져가지고 폐옹이나 폐위가 되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페놀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수태인폐경의 기분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혈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을 사용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일단은 절광성 폐모는 심이 없어요. 이렇게 다 썰어보면은 심이 없고 반화 얘기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약업사에서 이제 오면은 다 그러죠. 원장님 반화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화를 딱 보여다 주면 아 이거 그 새끼 남성인데 반화를 잘못 들은 거예요. 전에 그 거래했던 약업사 놈 진짜 사기꾼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수반화는 몰라도요. 진주반화 같은 경우는 반화에 배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화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으면 그 안에 배꼽이 있거든요. 안에가 아니라 겉으로 배꼽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새끼 남성하고 진주반화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이제 썰었을 때, 썰어가지고 왔을 때 이제 헷갈리는 건데 진주반화 같은 경우도 썰게 되면 한 3등분, 4등분 정도는 썰리는데 새끼 남성을 다 썰어가지고서 나머지 것들을 다 집어넣는다라고 하면은 배꼽이 없어요. 배꼽이 없기 때문에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반화에 배꼽이 있는데 이렇게 썰리거든요. 대부분 2번 정도.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아니면 좀 큰 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쓸리기 때문에 배꼽이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배꼽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새끼 남성이 썰어서 이제 들어온 건데 그렇지 않고 진주반화에 배꼽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선별해서 배꼽을 이렇게 넣기 어려워요. 도리어 이렇게 썰다 보면 작은 천폐모를 이렇게 썰어버리면 반화랑 진주반화랑 좀 비슷하거든요. 거심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뭐 절광성 폐모 같은 경우 썰어서 온 거 보면은 심은 별로 없어요. 심은 별로 없고 강등으로 포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반화 같은 경우는 이제 강습으로 해가지고서는 독을 없앤다라고 하지만 폐모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화를 싫어하고 진교, 그 다음에 변석을 두려워한다, 오두를 싫어한다, 오두에 반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제 반화 같은 경우는 이제 습담이기 때문에 이제 폐에서 이렇게 가래가 쌓이거든요. 폐모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천식적으로 많이 가는 습담이 아니고 조담이라든지 울담이라든지 담이 안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담이 안 나온다라는 뜻은 물을 좀 많이 대줘야지 이제 그것이 기화가 돼가지고서는 담으로 해서 이제 배출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폐모는 거의 해수보다는 천식쪽,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약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울체를 풀어준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도 이제 집해산이라고 유방에 결핵이 있을 때, 그러니까 유방의 결핵도 역시 울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해산, 그래서 이제 유방에 몽우리가 있다, 뭐 이럴 때 이제 집해산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성조숙증이 나타났을 때 가슴에 이제 몽우리가 잡히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지폐모를 이렇게 같이 넣어줘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